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폐업한 병원 앞에서 걸려온 심야, 대리운전 호출에서 시작됩니다. 3시 괴담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둔 뒤 반년 정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손님도 많았지만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호출도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외곽에 있는 폐업한 병원 앞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출발지는 병원 뒤편 주차장, 목적지는 시내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요금이 평소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호출을 잡았습니다. 도착하니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자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자신은 먼저 집에 갔으니 차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차 키는 앞바퀴 위에 올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신 손님이 택시로 먼저 귀가하고 차량 이동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기 직전 남자가 한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보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차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소독약과 젖은 첫 냄새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앞좌석은 깨끗했지만 뒷좌석 가운데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아있지도 않은데 안전벨트만 좌석을 가로질러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짐을 고정해 두었다가 빼놓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미 벨트가 채워져 있는데도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계기판에는 뒷좌석 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센서 오류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지 5분쯤 됐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다시 탐색했습니다. 목적지가 고객이 입력한 아파트에서 다른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주소는 제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했지만 목적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뒷좌석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방 속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분명히 운전석 바로 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몸을 돌리지 않고 손만 뒤로 뻗어 좌석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휴대전화가 닿았습니다. 화면에는 제 번호로 발신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리운전 고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까 그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차에 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운전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남자는 차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이라고 하자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기 차가 그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차종이지만 번호가 다르다며 자신은 다른 지역의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앱 화면을 확인하니 호출 정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기록도 없었고 방금 통화한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가까운 편의점에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진은 가능했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뻣뻣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제 집을 향해 안내했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기계음 대신 낮은 남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백미러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까 전화 속 남자의 말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경고음이 갑자기 멈추자 저도 모르게 거울을 봤습니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운데 안전벨트가 사람의 가슴을 두른 것처럼 허공에서 살짝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트 아래 젖은 바지 무릎 2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데도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주차 자리까지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래 제 차가 있어야 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뒷문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벨트가 풀리며 천천히 감겨 들어갔습니다. 좌석 위에는 젖은 자국이 사람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키도 뽑지 못한 채에서 내려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돌아왔을 때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흔적만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 번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대리운전 앱에도 호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운전한 검은색 승용차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차단기를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제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출발할 때부터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지만 옷은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날 입고 있던 점퍼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자 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지만 분명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고 저는 그 입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뒤에 타. 그날 이후 저는 대리운전을 그만뒀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제 휴대전화에 대리운전 호출 알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삭제한 지 오래된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출발지는 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고 목적지는 폐업한 병원이었습니다. 기사 배정 완료라는 문구 아래에 기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프로필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뒷좌석 승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